이준석 대표를 뽑는 그 당시 전당대회 한 28만 명의 당원이 예.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거의 100만에 준할 정도의 엄청난 당원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당원 숫자가 몇 배나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늘 얘기했던 게 당원 가입해라. 예. 아무도 나가지 마라. 그 젊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당시 얘기를 보면 선거인단이 100만, 200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들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자기 집에 총 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당원들이나 그 합심해서 그걸 견제하고 억제해야지 그걸 당신 100%에서 아예 못 오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이 갈라파고스 섬이 되는 거죠. 여당이 국민의힘 100% 당원 투표로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룰이 70% 대 30%, 70%는 당원, 30%는 여론조사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 비중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와서 8대 1, 뭐 9대 1까지 나오는데 아예 여론조사 하지 맙시다. 100% 당원이 뽑읍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점점 올라간 거죠. 근데 여론조사 18년 만에 배제, 이거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조금 더 보죠. 지도부는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계속 강조를 해요.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 당심에 지고도 당선된 이준석 전 대표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사례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여론조사를 줄이면 민심과 괴리된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죠. 근데 뭐 룰 바꿔야 된다, 아니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맞서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먼저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다른 갈래 목소리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9대 1로 할지 100%로 할지 좀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9대 1 또는 10대 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배제하는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당원도 있지만 비당원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당원이 아니신 분도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원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김병인 비대위원. 네. 이 전당대회 경선 룰 고치는 거 이거 기정사실화 된 겁니까? 이 정도면은 이건 바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높아졌다.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당원들을 비롯한 당내 예.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은 비중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처럼 지나가기에는 좀 의논들이 깊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원들이 높이는 걸, 그러니까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걸 요구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가장 많은 당원들과 접점을 갖고 있는 건 당에 있는 저 같은 당협위원장, 예.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내 구성원들의 상당수의 목소리들이 우리 당에 대한 전당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들의 비중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제 여론조사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예. 이걸 일부는 이제 민심을 그럼 안 듣겠다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있습니다만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반영한 게 그동안 얘기였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 여론조사가 과연 이 선거에 집중되고 있을 때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생각들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날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었으니까 그때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옆에 지켜봤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가 상대 정당 지지층에 대한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의 역선택이 들어올 가능성들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예. 중론이었을 겁니다. 예. 그럼 역선택 배제 조항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배제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의도성을 가지고 번호를 누르게 되는 순간 그거를 배제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럼 과거와 같은 체육관 전당대회가 있던 시절에는 그럼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게
민심과 거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는데 예. 이게 지난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휴대전화 100%이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바일로 가능하죠. 모든 당원들에게 선택권이 다 그대로 주어져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조직적인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당원이 지난날 이준석 대표를 뽑는 그 당시 전당대회 한 28만 명의 당원이 예.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거의 100만에 준할 정도의 엄청난 당원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하고 예. 상황이 다른 거는 당원 숫자가 몇 배나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늘 얘기했던 게 당원 가입해라. 예. 아무도 나가지 마라. 그 젊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당시 얘기를 보면 선거인단이 100만, 200만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들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모바일 투표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다 많은 투표권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당내 의견이고 하지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전체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지금 저 김병민 비대위원도 당 지도부에 속하는데 지금 당 지도부의 구성원분들이 구체적인 의견들을 밝히고 계세요. 뭐 8대1로 하자, 9대1로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아예 100% 하자는 얘기도 꽤 나오고 있거든요. 김병민 비대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하나둘씩 얘기하기 시작하면 밖에 다 공표가 된 거기 예.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서로 간에 약속을 좀 했던 게 예. 예산안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전당대회 얘기는 조금 미루자. 근데 하고 계신데 지금. 근데 나가서 이제 얘기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말 한마디 두 마디 건네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 그 내용들이 유리함, 불리함으로 작용되고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을 아끼는 것이 초창기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꿀 필요성은 있다는 데는 공감하신다. 이 정도로만 좀 예.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는 하기 어렵다. 근데 다른 분들 하고 계세요 지금? 나가서 인터뷰 때마다. 이종훈 평론가. 뭐 사실 여야 가리지 않고 사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꽤 늘렸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줄이자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예. 좀 고생하신다는 생각 들고요. 아, 고생을 한다 네. 지금. 아, 애잔하다는 설명하느냐고 생각까지 고생을 듭니다. 한다. 설명하시느라 명분을 가져다 쓰시느라. 근데 그냥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당규를 당원 투표 비율 얼마 이걸로 하지 말고 예. 유승민은 전당대회 출마 불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아 실제 원하는 건 그거다. 유승민은 전당대회 출마 불가 넣으면 되는데 뭘 자꾸 뭐 7대 3, 8, 9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모바일 투표가 있기 때문에 민심 반영이 충분하다 옛날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는 이 얘기하고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준석 영향도 있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민심과 국민의 그 비율이 높아지면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말 안 듣는 대통령실의 말을 안 듣는 당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이 당대표가 되면은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겁니까? 잘 들을 후보를 내겠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하시지만 예. 꼼꼼하게 다 챙기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라고 또 부인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의 이런 자신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은 당만 보고 찍을 거야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신감 부럽고요. 김병민 위원 수고하신다, 고생하신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유승민 전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뭐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만 축구 한참 하다가 그냥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이게 대선 직후에 경기도지사 경선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당선인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 측에서 야 정말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1년 전에 경선 때 그때 무슨 이 감정 이런 게 남아가지고 그런 정치는 정말 좀 속 좁고 너무 째째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째째하다. 지방선거 때 알고 있다. 방해한 거.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 앞선 기사에서는 전
당대표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SNS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최근에 어떤 인터뷰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의식 과잉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결합하면 피해망상. 이건 뭐 엄청난 혹평입니다. 자의식 과잉, 피해망상이군요. 이거 피해망상이라는 건 없는 일을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소리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사사건건 정부 비난에만 몰두한다는 당원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요. 속뜻은 당신은 절대 안 돼. 이걸로 보이네요, 지금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이 룰 바꾸는 내용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이런 말 보니까 룰 수정은 유승민 겨냥용이다. 이런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렇게 보는 게 지배적이죠. 지금 과거에 저는 이준석 트라우마가 영향이 크다고 봐요. 이준석 그 여론 나경원 의원보다 예. 당심은 나경원 의원이 앞섰지만 여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뒤집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준석 이코로 지금 유승민으로 보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당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자기 당을 100% 당심해하는 거는 지금 진영 논리에 치우친 우리 정치 판도에서는 예. 저는 이해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 효과라든지 예. 영향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봐요. 악영향이 있을 그렇죠. 것 같다. 유승민 저는 자기 집에 총 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당원들이나 그 합심해서 그걸 견제하고 억제해야지 그걸 당신 100%에서 아예 못 오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이 갈라파고스 섬이 되는 거죠. 당이 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영향력이 안 먹혀요. 국민과 민심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예. 당심하고 민심하고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예. 민심하고 당심하고 따로따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다음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최고 지배 구조가 센 힘이 있는 데가 영남 아닙니까? 예. 영남에서 강경 발언이 막 나올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럼 수도권의 표가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에 진박 간별사 논란이 있을 때 예. 영남 쪽에서 강성 발언 나와서 수도권이 몰살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나는 재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특히 저 권성동 의원 같은 사람이 당 대표 나오면은 예. 소통을 누구하고 잘하겠습니까? 대통령하고만 소통하면 안 돼요. 국민하고 소통을 해야지. 예. 권성동 의원 굉장히 위험한 일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도. 문자 사건이라든지 예. 전 거친 말. 그러니까 저 장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의 단점만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장비요? 지금? 용감하긴 굉장히 용감한데 예. 좀 경솔하고 경거망동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예. 그래서 지금 당이 짐을 100% 반영하는 걸 비난할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간다.